자, 그러면 파이썬 공부를 위해서 일단 개발 환경부터 구축을 해봅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요. 뭐 그냥 파이썬이라고 쳐도 됩니다.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 뱀 두 마리가 서로 또아리를 트고 있죠. 자, 오셨으면 다운로드를 위해서 여기 메뉴에 가보시면 윈도우즈용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맥북 쓰셔도 돼요. 뭘 개발할 건지에 따라 도구가 달라질 뿐이에요. 자, 요거 클릭해서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사실 파이썬 문법을 공부할 거면 자, 온라인 컴파일러 뭐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냥 단순히 코딩, 그냥 코드를 짜는 것만 연습하실 거면 웹사이트에 있는 이런 곳들이 막 있어요. 여기다가 코드 쓰고 그냥 실행하면 그 코드의 실행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 연습만 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결국 개발을 할 때는 단순히 코딩만이 아니라 실제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개발 환경을 실제 돌아가는 환경이랑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문법 공부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 창에서 바로 인스톨 하지 마시고 바로 인스톨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설치될 거래요. 여기에 저장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직접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두시고 경로,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다가 파이썬 실행 파일을 추가하겠다, 실행 파일 경로를 추가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체크할 거고요. 그래서 이대로 인스톨 해도 되지만 폴더만 바꿀 겁니다.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에서 누르시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넥스트. 아까 경로 체크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랑 같은 거거든요. 환경 변수에 파이썬을 추가하겠다라는 게 아까 그 체크박스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시고 뭐 건드릴 건 딱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될 건지 지금 이 경로에 설치되겠다라고 써져 있는데 바꿀 거예요. 어디로 바꾸냐면 요만큼 지워주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폴더, C 드라이브에 파이썬이라는 폴더 아래에다가 파이썬 311 버전 이름이네요. 버전 숫자. 여기에다가 파이썬을 설치할 거야 라고 바꿔줄 거고 자, 설치하시기 전에 실행창 또는 시작을 눌러서 cmd를 입력해 보십시오. 커맨드, 명령창을 띄우겠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열기 그러면 이런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이상한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요거는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윈도우즈잖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운영체제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거고 일단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화면에서 이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이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지금 우리 윈도우즈에서는 파이썬이 없기 때문에 파이썬을 설치하라는 뭐 이상한 게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령이 없다고 할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파이썬은 내부 또는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페이지 파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게 뜰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자기 계정 이름의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에 얘가 없기 때문이에요. C 드라이브의 사용자 유저스의 이 경로. 자, 요거는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이고요. 여러분이 매일 보는 이런 창은 그래픽으로 사용자가 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이게 두 가지 환경입니다. 요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명령어를 통해서 조작하는. 둘 다 윈도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명령창을 띄웠을 때 보이는 이 폴더 이름, 여기가 지금 여기랑 같은 곳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파이썬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요거 실행 직전인 거 있죠? 인스톨 직전. 인스톨을 해볼게요. 인스톨을 하면 이 녀석의 효과가 뭔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체크하자 그랬던 게. 자, 설치 완료되면 뭐 이런저런 게 떠 있는데 그냥 클로즈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파이썬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석하고 내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줘요. 자, 파이썬을 설치했는데 설치된 경로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파이썬을 설치한 곳은 C 드라이브에 파이썬이라는 폴더에 파이썬 버전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파이썬이 설치된 겁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여기까지 와서 얘를 실행시켜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환경에서 다시 한번 파이썬을 실행해 볼 거예요. 파이썬을 좀 실행시켜 줘. 그러면 역시 설치하라고 뜹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환경 변수라는 게 지금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 환경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값을 환경 변수라고 저장해 둔 거거든요. 그 중에 패스라는 환경 변수가 있어요. 패스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 요걸 입력해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이런 값이 담긴 거거든요. 전체가 값이에요. 여기 전체가. 자, 첫 번째 값이 이렇게 생긴 값. 두 번째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 거예요. 이 값들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처럼 커맨드 환경에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이 명령어가 가장 먼저 이 폴더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있으면 실행, 없으면 여기서 찾아봐요. 이 경로에 가서 그 파일이 있는지. 없으면 다음에서 찾아보고, 여기도 없으면 여기서 찾고, 여기도 없으면 다음에서 찾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았을 때 그 어디에서도 못 찾으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아까 우리 파이썬 설치할 때 add 해서 파이썬을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추가하겠습니다라는 걸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죠. 왜냐? 이 CMD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에는 없던 정보니까. 저장돼 있던 정보를 불러서 실행이 된 거거든요. 하드디스크의 역할과 메모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정 정보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거고 CMD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메모리에 CMD 프로그램이 올라오는데 그때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이런 설정 정보를 불러와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다 메모리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설치했다. 그럼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된 거고 실행했다. 그럼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게임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메모리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저장된 거랑 실행 중인 거랑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CMD를 하나 더 열어보면 새로 열었어요. 여기서 동일하게 패스 정보를 보면 아까 없던 거 보이죠? C 드라이브의 파이썬 폴더에 파이썬 311의 스크립트 하고 파이썬 311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간 거 볼 수 있어요. 파이썬 관련된 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저장돼 있던 정보를 지금 새롭게 불러온 거니까 다시 파이썬이라고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비록 현재 폴더에 존재하지 않지만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있는 값 중에 특정 경로 안에서 얘를 찾아볼 수 있으니 실행이 됩니다. 환경 변수 중에 패스의 목적, 역할 요걸 대략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런 게 있구나.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파이썬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창은 닫을 거고 자, 이렇게 문제없이 실행이 되시면 첫 번째 파이썬과의 인사를 나눠야죠. 프린트 바로 열고 헬로우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빵 치시면 파이썬이 여러분한테 헬로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야, 1 더하기 1이 뭐야? 2 곱하기 9는? 이게 파이썬 쓰는 거예요. 뭐 한 거 하나도 없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설치! 지금 이렇게 해서 실행. 한 줄 써서 저게 코드예요.
이거 실행해줘. 그럼 파이썬이 저거 실행해서 결과 주는 거고. 이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발 지식이 없어도 기본적인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처럼 작업하는, 지금 마치 보면 채팅 같지 않아요? 채팅? 채팅은 대화하는 거죠? 이런 식의 코딩이 가능한 것들을 대화형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공부를 할 때든 아니면 다른 기술들을 공부할 때든 파이썬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그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라이브러리. 미리 코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둔 코드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가서 자기 프로그램 만들 때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라이브러리라고 통칭을 하고요.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부르는 게 이제 뭐 패키지다, API다, 모듈이다, 이런 용어들로 막 부르는데 다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API를 갖다 썼다는 건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무언가 기능을 내가 쓴다는 얘기고, 모듈을 쓴다. 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묶음을 갖다 쓰겠다. 그 모듈들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걸 지칭할 때 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 다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 둔 도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파이썬은 그런 도구가 엄청 많아요. 그중에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정확히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파이썬 언어에서 파이썬 언어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만약에 챗 GPT 같은 기능들을 뭔가 제공해 주고 싶다면 걔네들이 파이썬으로 코드를 막 짜요. 코드를 짜서 우리 회사에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갖다 쓰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게 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의 장점은 쉽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개발이 쉬운 게 아니라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죠. 파이썬 뭐 그 기초 아니야? 이게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파이썬 언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거지, 코딩이 쉽다, 프로그래밍이 쉽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언어에 비해서 파이썬이 쉬운 건 맞아요. 왜 쉽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범용적인 개념이라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뭐 필요성이 있는 거라면 그런 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활용해 갖고 내가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노가다를 좀 줄여주는 역할? 그래서 좀 쉽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개발로 따지면 어떤 언어든 단순히 도구일 뿐이고 개발은 어려운 겁니다. 여튼 요렇게 해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준비를 해 봤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개발을 해도 되지만 단순히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만 개발하기에는 일일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편해요. 문서 하나에 파이썬 코드를 여러 개 이런저런 작업해서 이런 거 해. 이렇게 써줘야 이게 진짜 코딩이거든요. 그래야 이걸 묶어다가 나중에 딴 사람한테 주지. 어디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이런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의 코드를 작성해서 파이썬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메모장이라면, 자, 여기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피보나치 예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복사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사용하게끔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어 둔다면, 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쭉 동작이 돼요. 그리고 요 마지막 이 작업이 앞에서 정의해 놓은 이 함수를 실행하겠다, 호출하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오네. 아, 네, 엔터를 안 했구나. 여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가 함수 실행. 그럼 요 내용이 동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출력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저장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걸 누군가가 사용해야 된다면 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쓰고 만 거거든 이건. 그래서 문서에
자, 이렇게 파일로 적고요. 적어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고 dir 해서 저장된 파이썬 코드, 소스 코드 파일입니다. 소스 파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저장을 한 파일이 있는데 요걸 실행해 보는 거죠. 야, 파이썬 my.py라는 파일이 있거든. 요거 좀 실행해 줘. 이거 파이썬 코드야. 그럼 이제 필요할 때 저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문서에다가 파이썬으로 코드를 막 작성해 두고 저장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재사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메모장 갖고 작성하는 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코딩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어요. 또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 형식의 애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근데 윈도우에 있는 기본 메모장은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개발을 위한 그런 텍스트 편집기들은 코드를 작성할 때 많은 편의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지만 보통 통합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 내가 사용하기 편한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편이에요.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떤 걸 쓸 거냐면 아주 유명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할 거예요. 자, 이건 지금 했던 건 따라해 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모듈 공부할 때 나올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요. 구글에 검색합니다. VSC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검색이 됩니다. VSC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아주 가벼운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근데 가벼운 대신 거기에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사용해서 기능들을 추가해 갖고 확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발하는 환경에 맞춰서 필요한 거 추가해 갖고 메모장인데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메모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보시면 파란색 메비우스 에띠 아이콘이 있고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 그냥 바로 다운로드 하러 가시면 돼요. 가시면 운영체제별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맥을 쓴다고 하면 지금처럼 파이썬을 설치해도 되지만 그 맥용 또 파이썬 설치 버전이 있어요. 그거보다 그 맥에서 쓰는 프로그램 중에 패키지 관리해주는 브루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려고 잠깐 물어봤어요. 자, 운영체제별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고요. 윈도우용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뜰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실행합니다. 동의하고 다음 누르시고 마찬가지 얘도 어디에 설치되는지는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시작 메뉴 폴더는 알아서 하시고 자 여기서 나머지 체크된 거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요거 두 가지는 체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나중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볼 때 그 저장된 파일이 있으면 이걸 내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파일에 우클릭을 하면 나오는 메뉴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체크가 됩니다. 요걸 체크하면 그 메뉴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손쉽게 열어볼 수가 있어서 요건 체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 체크 안 하면 나중에 추가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서 미리 체크하시고 다음 설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 해서 그냥 종료하시면 되고요. 실행이 됐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저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밝은 색깔로 좀 바꾸고 이 프로그램 사용법은 간단해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첫 번째 익스플로러 열어보면 오픈 폴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는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 코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스 파일들을 저장할 공간 폴더를 하나 지정해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 열어달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폴더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지정하시면 돼요. 저는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에 work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파이썬 work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폴더를 대상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 폴더에서 지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열고자 하는 폴더에 우클릭하시면 코드로 열기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 폴더를 붙잡고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신뢰할 거냐? Yes. 그럼 이제 여기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든 폴더를 만들든 그건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아서. 그래서 작업용 폴더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하셔라. 그러면 첫 번째 코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 하나 만들 거고요. 오늘은 1일차 데이 01 그랬더니 폴더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폴더에 저는 우클릭해서 만들어 볼게요. New File hello.py 점 파일을 써줘야 돼요. 파이썬 소스 코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 파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러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당연히 그 안에 만들어졌겠죠? 혹시 이렇게 확장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대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헷갈리다면 메뉴 중에 보기를 누르면 파일 확장자를 보여달라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폴더 옵션이에요. 얘를 눌러주시면 파일의 확장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지금 쓰다 보니까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더니 오른쪽에 뭐라고 나오나요? 파이썬 관련된 확장을 권장한다는데 그거 설치할 거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메모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단순하게 메모장 기능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이걸로 코딩을 할 거면 그 코딩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확장이라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extensions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확장 그리고 인기 있는 확장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주네요. 내가 원하는 걸 여기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 파이썬 개발할 거니까 파이썬 관련된 것 좀 찾아줘봐. 그러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지금 확장 형태로 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죠?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 몰라요. 써보는 수밖에 없고 궁금하면 클릭만 합니다. 클릭만 해보면 설명이 나와요. 이 확장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추가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사용법은 뭐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 써보시고 필요 없으면 제거하시고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기 있는 요 파이썬 요거 하나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톨 누르시면 돼요. 지금 이걸 설치하는 것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려준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건 닫으셔도 돼요. 설치 중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설치가 끝났더니 웰컴이라고 하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린 일단 파이썬 그리고 웹 개발용 장고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걸로 갈아탈 겁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그냥 코딩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썼던 프린트에 hello python 지금 코드를 쓰자마자 이제 막 뭐 막 나오죠. 아래에 막 어시스턴트라고 하거든요. 도움 주는 거.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코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쓰신 다음에 내가 코드를 수정하고 있으면 이 파일을 열어놓은 탭이 여기가 동그랗게 바뀌어요. 그러면 저장이 아직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실제 파일의 내용을 보면 메모장으로 열어볼게요. 아무것도 작성돼 있지 않아요. 그죠? 저장을 안 했으니까. 저장하실 때는 Save, Ctrl S. 앞으로 Ctrl S 하면 저장. 무조건 저장. 저장하면 Ctrl S.
컨트롤 S를 딱 누르면 동그라미가 X 표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장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합니다.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run 메뉴에 run without debugging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F5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터미널 창이 하나 열리고 그 터미널 창을 통해서 내 파일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글씨들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애가 확대됩니다. 당연히 컨트롤 빼기를 하면 줄어들고요. 이건 여러분이 적당히 알아서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개념 봅시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컴퓨터는 다 많이 들어봤죠? 0과 1밖에 모른다. 전기 신호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컴퓨터 내부적으로 0과 1을 갖고 뭔가 처리하는지는 모르셔도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고 개념만.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알아야 된다는 개념은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컴퓨터가 0과 1로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코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려면 이렇게 써야지 컴퓨터가 알아먹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코딩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프로그래밍 언어들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의 어떤 언어, 그런 형식으로 뭔가를 작성을 하면 이 작성된 것이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중간에서 뭔가 중계 또는 변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작업을 이제 보통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파일. 파이썬은 컴파일 언어가 아니라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한 줄을 읽어드려서 그걸 해석하고 컴퓨터를 통해 실행한다는 건데 그 해석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식을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식으로 뭔가 변환해 준다는 거죠. 그런 작업을 다 컴파일이라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이썬은 컴파일과 실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실행해 가면서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그래요.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걸 인터프리터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로는 C 언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C 언어는 지금 보신 것처럼 파일에다가 C 언어로 코드를 막 써요. 그 이제 개발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고 그걸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완전히 변환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0101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실행을 이걸로 따로 해야 돼요. 즉 코드를 번역하는 작업 한 번, 번역된 걸 가지고 나중에 실행하는 작업 한 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형태를 컴파일 언어라고 하고요. 파이썬은 쓴 코드를 바로 기계어로 바꿔서 형식을 그냥 바로 실행을 시켜주니까 이건 한 줄 읽고 한 줄 실행하고 한 줄 읽고 한 줄 실행하고 이런 식의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 애들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결국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 컴퓨터가 할 줄 아는 건 0과 1 갖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기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쭉 명령으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이 헬로우 파이썬 하나 만들어 봤는데 코드 하나 추가할게요. exam01.py라고 파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샵을 썼더니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주석이라고 불러요. 주석. 영어로는 코멘트, 설명이죠. 샵을 붙인 순간부터 주석이에요. 샵 앞쪽은 상관이 없고 샵을 붙인 순간부터 주석입니다. 얘는 파이썬이 실행시키질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코드에 설명을 달아줄 때
많이 활용하는 게 주석이고요. 자,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컴퓨터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걸 동작시켜라 라고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런 걸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컴퓨터한테 야, 사용자한테 숫자 하나 입력받아. 그리고 또 입력받아. 입력받은 값은 저장해야 돼. 그리고 두 값을 더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줘. 이런 거죠. 내가 프로그래밍 공부한다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한테 야, 그러면 내가 숫자 두 개를 자주 입력받아 갖고 덧셈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 쓰기 귀찮아 죽겠는데 프로그램 하나 짜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의뢰가 왔다고 해 봐요. 그래? 그럼 필요한 기능이 뭔데? 내가 숫자를 두 개를 입력해 갖고 두 개를 더해야 돼. 그 값을 내가 써야 되거든. 그럼 숫자 두 개 받아서 더하기 결과만 주면 돼? 어. 오케이. 착수. 이제 코드 짜는 거예요. 저거 그대로 코드 짜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받아라고 시켜야 돼요. 컴퓨터한테. 언어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쓰겠다. 자, 프린트 숫자 입력 콤마 엔드 빈 문자 input and one.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사용자한테 숫자 하나를 입력하라라고 말해주고 저 input이라는 애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장까지 하는 거예요. n1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근데 n1에 들어있는 변수는 문자 형식이기 때문에 얘를 숫자 형식으로 바꿔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숫자 하나를 지금 입력받는 걸 만들어내라고 시킨 거고요. 자, 숫자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이번엔 또 다른 형식으로 써볼게요. input 숫자 입력 결과를 변환 n2에 담음. 요게 숫자 하나 입력받는 기능이고 요게 숫자 하나 입력받는 기능이에요. 두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받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입력받는 게 맞을까요? 따지지 마세요. 둘 다 맞는 거예요.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뭐 코드는 짧아야 돼. 뭐 효율이 있어야 돼. 나중 얘기예요. 처음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표현만 되면 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사용자한테 숫자를 두 번 입력받아서 n1과 n2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하라고 시킨 거죠. 하라고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개 입력을 다 받았으면 뭐 하래요? 값을 더하랍니다. n1과 n2를 더하래요. 그 더한 결과를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바로 이걸 출력해도 되고 아니면 결과 변수에 담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담아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결과는 result. 자, 여러분은 여기 보이는 화면, 터미널 콘솔 화면 있죠? 여기서 실행해서 바로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가 불편해서 얘를 사용하지 않고 CMD 창을 열어서 저만 할 거예요. 저만. 지금 작업 중인 폴더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이그잼 01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할 겁니다. 자, 근데 실행을 했더니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네요. 자,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강사님, 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저 이거 안 되는데요. 가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저장을 안 해놓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코드를 다 작성했으면 또는 중간중간 계속 저장을 하세요. 저장하시고 컨트롤 F5 해서 실행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실행할 거예요. 자, 실행했더니 지금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코드를 파이썬이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통해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내가 만든 코드를 한 줄씩 처리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숫자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1 입력해서 엔터 치면 또 숫자 입력이 떴어요. 그럼 두 번째 숫자 입력할게요. 2 엔터를 치면 결과는 3이라고 나왔죠.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까 저랑 같이 코드를 작성할 때 여러분은 개발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저랑 작성할 때는 개발자의 마인드 입장이었고요. 자, 만들어진 녀석을 실행했을 때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사용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사용해 본 거죠.
그럼 이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있는 코드를 파이썬 인터프리터 우리 처음에 설치했던 그 녀석이 한 줄 한 줄 코드를 읽어서 자신의 컴퓨터로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고 처리된 결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한 줄 한 줄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컴퓨터한테 시키고자 하는 일, 컴퓨터가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코드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 코드의 종류가 C 언어, C++, 파이썬, 자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뿐이고 그 언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컴퓨터에 일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내가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돌아갔고 이런 흐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받아쓰기가 아니라 받아쓴 코드가 어떻게 처리가 돼서 결과가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여지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컴퓨터를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메모장에다 코드를 작성하면 이걸 실행해서 결과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컴퓨터와 사용자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뭔가 명령을 적어주는 게 개발이다. 이게 개발자의 입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와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C 언어 이런 애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뭔데?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지금 소통하기 위한 도구 맞죠? 이걸 알아야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입니다, 결국은. 나머진 다 그냥 사용법, 방법, 이게 다예요. 이거 이해하셨으면 이제 무슨 언어를 갖다가 코딩을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공부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셨던 개념을 이해하시고 뭘 썼을 때, 어떻게 썼을 때 파이썬이 어떤 기능을 컴퓨터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뭘 하는 건지 이제 문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파이썬을 다룰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만들어 본 이 작업은 마치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같이 따라서 해보자.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 하던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한번 해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